새벽 5시 낙동강 물결 위로 총성이 메아리칩니다. 강물은 붉게 물들고 하늘은 검은 연기로 덮였습니다. 1950년 여름, 대한민국 국토의 90%가 적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서울도, 인천도, 대전도 모두 이렇습니다. 남은 건 딱 하나, 낙동강이라는 물줄기와 그 뒤에 선백만 피난민들 뿐이었습니다. 여기서 밀리면 나라는 없습니다. 부산 앞바다로 밀려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강은 오늘 마지막 선이 됩니다. 하지만 이 땅의 아들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산에서 시작해 낙동리를 거쳐 동해안 포항까지 160km가 넘는 거대한 호를 그리며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그 이름 낙동강 방어선. 역사는 이를 부산 교두보라고, 워커라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강을 등지고 산을 껴안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어가 아니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을 만들어내는, 버티기 위한 최후의 설계였습니다. 낙동강은 천연의 방어선이었습니다. 강 서쪽에서 몰려오는 적들에게는 도하라는 거대한 장벽이 되었고, 우리에게는 마지막 보루가 되었습니다. 동쪽 산악지대의 험준한 능선들이 자연 요새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지역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할 때까지, 반격의 기회가 올 때까지 버텨야 했습니다. 시간을 벌어야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금이었고 매 순간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했습니다. 방어선의 핵심은 3개의 축이었습니다. 다부동, 외관, 영천. 이 세 지점이 무너지면 대구가 함락되고, 대구가 무너지면 부산까지 일사천리였습니다. 특히 대구 북방의 다부동은 가장 치열한 격전지가 될 운명이었습니다. 북한군도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김일성은 8월 말까지 전쟁을 끝내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소련제의 최신 탱크와 장갑차, 그리고 중국군 출신 조선족 부대까지 총동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땅의 아들딸들이 얼마나 강인한지, 얼마나 불굴의 의지를 가졌는지 말입니다. 8월 초 낙동강 일대에는 절망적인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국군은 연일 후퇴를 거듭했고 미군조차 전선을 유지하기 버거워했습니다. 워커 장군은 부산까지 밀리면 덩커크 작전을 펼쳐야 한다며 철수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그러나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희망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포항 동해안의 작은 항구도시. 이곳 포항여자중학교에 특별한 군인들이 모였습니다. 군인이라고 하기엔 너무 어린 16세에서 21세까지의 학도위용군 71명이었습니다. 이들은 본래 학생이었습니다. 책을 읽고 꿈을 키우고 연애를 하며 청춘을 만끽해야 할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위험에 처하자 스스로 총을 들었습니다. 부모의 만류도 선생님의 걱정도 뿌리치고 조국을 지키겠다며 나섰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누가 이 땅을 지킬 것인가? 19살 김영준이 남긴 일기의 한 구절입니다. 어린 나이에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물러서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여기가 마지막 보루라는 것을 말입니다. 1950년 8월 10일 새벽 북한군의 총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포항시가지로 밀려든 것은 북한군 5사단과 12사단, 그리고 766 독립보병연대였습니다. 최신 장비로 무장한 정예부대였습니다. 새벽 3시 30분 첫 번째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박격포와 기관총이 불을 뿜었고 소련제 T-34 탱크들이 굉음을 내며 학교로 돌진했습니다. 포항여중 교실에 숨어있던 학도위용군들이 응사했습니다. 교실 창문이 총안이 되었고 복도가 참호가 되었습니다. 칠판 앞에서 수업을 듣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총을 들고 적과 맞섰습니다. 여기는 우리 교실이다.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겠다. 대대장 김창룡의 외침이 교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19살 소년의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천년 역사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공격을 막아냈지만 적의 공세는 계속되었습니다. 오전 6시 두 번째 파상 공격, 오전 9시 세 번째 공격. 적들은 쉬지 않고 밀어붙였습니다. 탄약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전쟁 초기 우리 군의 가장 큰 문제는 보급이었습니다. 총알도 수류탄도 식량도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무기보다 강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조국을 지키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 되었습니다. 북한군은 장갑차까지 동원해 집중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학교 건물 곳곳에서 폭발음이 터졌고
연기와 먼지로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탄약이 떨어지자 수류탄으로 버텼고 수류탄마저 떨어지자 총검으로 맨손으로 적과 맞섰습니다. 교복 위에 탄띠를 메고 교실을 요새로 만들어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11시간 반, 새벽부터 밤까지 이어진 처절한 사투였습니다. 71명 중 전사 48명, 포로 13명, 부상 6명, 실종 넷, 생존자는 고작 6명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포항시가지에서의 하루 저항은 북한군의 동해안 진격을 지연시켰고 그 귀중한 시간 동안 국군 3사단과 미군이 방어선을 재정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하루는 나라의 한 달을 벌어냈습니다. 19살 김영준이 남긴 마지막 편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들은 조국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칩니다. 슬퍼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킨 이 땅에서 해방된 조국을 보실 수 있을 테니까요. 포항에서의 장렬한 희생과 동시에 낙동강 방어선 전체에서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치열한 격전지는 대구 북방의 다부동이었습니다. 다부동은 대구로 향하는 관문이었습니다. 이곳이 뚫리면 대구가 함락되고 대구가 무너지면 낙동강 방어선 전체가 붕괴됩니다. 북한군도 이를 알고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8월 중순 북한군 1사단, 3사단, 13사단, 15사단, 그리고 105전 차사단까지 무려 5개 사단이 다부동에 집결했습니다. 총 7만여 명의 병력과 100여 대의 탱크가 동원된 대규모 공세였습니다. 우리 측은 국군 1사단과 미군 27연대, 그리고 24사단 일부, 수적으로는 열세였지만 방어하는 쪽의 이점과 지형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518고지를 중심으로 한 험준한 능선들이 천연 요새가 되어 주었습니다. 매일 밤 적들이 고지를 점령하면 우리는 새벽에 역습으로 되찾았습니다. 고지를 잃고 찾기를 수십 번, 518고지는 피로 물들었습니다. 8월 18일 북한군의 최대 규모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흘 동안 포격이 계속되었고 산등성이는 포탄으로 깎여나갔습니다. 나무 한 그루 서 있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버텼습니다. 김점곤 대위가 이끄는 국군 1사단 12연대 장병들은 마지막 한 사람이 될 때까지 고지를 사수했습니다. 미군 27연대의 마이클슨 중령도 한국군의 용맹함에 감동받았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외관에서도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습니다.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벌어진 도하작전의 저지였습니다. 북한군은 밤을 틈타 고무보트와 통나무 뗏목으로 강을 건너려 했습니다. 하지만 강변에 매복한 우리 군이 집중 사격을 퍼부었습니다. 기관총과 박격포가 불을 뿜었고 낙동강 물은 붉게 물들었습니다. 새벽이 되면 강변에는 적의 시체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영천에서는 더욱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8월 말 영천은 완전히 포위되어 함락 위기에 처했습니다. 북한군 15사단이 시가지를 장악했고 우리 군은 교외로 밀려났습니다. 그러나 9월 5일 반격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국군 8사단과 수도사단 그리고 미군 포병이 합동으로 영천 탈환작전을 펼쳤습니다. 일주일간의 치열한 시가전 끝에 9월 13일 마침내 영천을 되찾았습니다. 이는 한국전쟁 초기 처음으로 우리가 점령당한 도시를 되찾은 쾌거였습니다. 영천 탈환은 전 전선에 희망을 안겨주었고 반격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9월 중순 낙동강 일대의 상황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연일 계속된 북한군의 공세는 둔화되었고 보급선도 늘어져 전투력이 떨어졌습니다. 반면 우리 측은 미군의 대대적인 지원으로 전력이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변화는 9월 15일에 일어났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한 것입니다. 메가더 장군이 지휘한 이 대담한 작전으로 전세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소식이 전해지자 낙동강 방어선 전체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45일간 버티고 버틴 시간이 마침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9월 16일 낙동강 방어선에서 총방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수비에만 매달렸던 우리 군이 드디어 북진을 시작한 것입니다. 억눌렸던 분노와 복수심이 폭발했습니다. 다부동에서는 5.18 고지를 완전히 탈환했고 외관에서는 낙동강을 건너 북한군을 추격했습니다. 영천에서는 경주와 포항을 향해 진격했습니다. 북한군은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죽기 살기로 공격하던 그들이 이제는
혼비백산 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낙동강 방어선에서 쌓인 피로와 보급 부족, 그리고 후방의 인천 상륙작전으로 인한 혼란이 겹쳐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9월 27일, 우리 군은 서울 수복에 성공했습니다. 6월 25일 전쟁이 시작된 지 석 달 만에 낙동강에서 서울까지 무려 300km를 북진한 것입니다. 낙동강 방어선의 승리는 단순한 군사적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신력의 승리였고 의지의 승리였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불굴의 정신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포항에 교복 입은 소년들, 다부동의 5.18 고지를 사수한 장병들, 외관에서 강을 지킨 용사들, 영천을 되찾은 영웅들. 이들 모두가 만들어낸 시간이었습니다. 45일.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이 시간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만약 낙동강 방어선이 무너졌다면, 만약 포항에서 하루라도 빨리 함락되었다면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의 아들딸들은 해냈습니다. 강을 등지고 산을 껴안은 채 마지막까지 버텨냈습니다. 그들이 흘린 땀과 피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낙동강은 이제 평화로운 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73년 전 그 여름, 이 강은 자유와 압제를 가르는 마지막 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을 지켜낸 것은 무기가 아니라 의지였고 장비가 아니라 정신이었습니다. 오늘도 낙동강은 흘러갑니다. 그 물결 속에는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교복을 입고 총을 든 소년들의 이야기,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 기적의 이야기가 말입니다. 강은 막는 선이었고 곧 나아갈 길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지킨 하루하루가 대한민국의 내일을 열었습니다. 더 많은 대한민국의 이야기가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